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석방돼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입니다.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여파가 오늘까지 계속됐죠. 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 항고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결국 하루 지나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겁니다. 탄핵 정국이 또다시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배경과 향후 전국 상황까지 자세히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와 서울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며 기다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나곤 기자, 윤 대통령이 관저에 도착했죠? 네, 윤 대통령은 조금 전인 저녁 6시 20분쯤 이곳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자 지지자들은 연신 대통령을 연호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청년 지지자들에 대해 언급해온 만큼 집회 주최 측은 청년들을 앞줄에 세워 윤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관저 앞 지지 집회는 어제부터 이어졌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담요를 덮고 이곳에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이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저 앞과 또 구치소에는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구치소 앞에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보기 위한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지자들은 석방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 등 구호를 외쳤고 일부 지지자는 구치소를 향해 108배를 하며 윤 대통령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고 감사 인사를 하자 지지자들의 환호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 TV조선 이나곤입니다. 네, 대검찰청은 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장고에 장고를 거듭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서 수기를 했는데 대검찰청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진통을 겪다가 결국 구속을 취소하는 석방을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도 연결하겠습니다. 유태영 기자, 검찰이 장고 끝에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방금 전에 오후 5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법무부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됐는데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 항고 사이에서 장기간 고민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석방 지휘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자정까지 이어진 대검 지휘부 회의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고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시 회의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면서 수사팀에 석방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이에 반발하면서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이 나오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 특수본을 향해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고 수사기관이 실수를 인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리며 정당한 지휘체계까지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 검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도 이 리포터와 저희 출연 기자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결국 윤 대통령의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만 결론이 나기까지는 27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석방 지휘 이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일부 결정에 대해선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쟁점이 뭐였는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도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수본은 석방지휘를 결정한 이후에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수본은 수십 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 사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향후에도 특수본은 이런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검의 지시를 이행은 하지만 지휘부와 수사팀의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진 않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여기서 사회부 법조팀 윤재민 기자와 함께 일단 먼저 윤 대통령의 석방 상황, 그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에 석방 지휘 배경 등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2일 만에 체포된 지 52일 만에 이제 관저로 돌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구치소에서 나오는 장면이 상당히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오면서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문을 나오기 전에 경호 차량에서 내려서 구치소 정문을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상당히 먼 거리를 직접 걸어가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깊이 고개를 숙여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고 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할 때보다 흰머리는 많이 늘어난 모습인데 표정은 밝았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직무는 정지가 된 상태지만 아직 헌재의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은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관저를 이동할 때도 일단 차량부터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는 이제 구치소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그렇죠. 법무부 호송 호송차를 차량을 이용했죠.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호처의 방탄 차량을 통해서 경호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의 오른편에 서서 함께 걸으면서 근접 경호를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도 차에서 내려서 잠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러 차례 손을 흔들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또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이동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 관저 안에서 김건희 여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도 냈잖아요.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직접 메시지를 내려고 했지만 이제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현장 상황이 시끄럽고 해서 육성으로는 아닙니다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읽지는 못한 메시지인데 네네.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판부의 결단에 감사하고 지지자들과 청년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혐의들로 수감된 군인과 경찰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지금 검찰 얘기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법원의 취소 결정이 나왔고요. 사실 날 수로는 이틀이 걸렸어요. 이틀이 걸렸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 뭐라고 합니까? 검찰은 이제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이 영장주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구속의 필요성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판단을 따르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즉시 항고는 처분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우를 살펴보면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한 처분을 검사가 정지하게 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어제 즉시 항고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한 바로는 대검찰청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대검찰청 지휘부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 실무수사팀이죠. 특수본이 크게 반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수본은 이제 대검이 석방지휘를 했다고 공지를 한 뒤에 예. 자체적으로 공지를 내면서 도저히 그 즉시 항고를
법원이 이번에 그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도저히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따로 냈습니다. 특수본이 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특수본이 이 메시지를 낸 건 그만큼 내부적으로 갈등이 상당했다는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근데 검찰 조직의 특성상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휘부가 지시를 하면 보통은 후배 검사들은 이제 따르기 마련인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특수본에서도 석방주의서를 냈기 때문에 외부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분명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수본이 그럼에도 대검에 따른 건 독자적으로 즉시 항고를 제기하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즉시 항고를 제기하는 건 노골적인 항명이기 때문에 또 직을 걸어야 되는 큰 위험이 있는 데다가 실질적인 효과도 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 있지 않습니까? 지귀현 판사라고 알고 있는데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판을 할 테고 이 지귀현 판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지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재호 경찰청장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를 전담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부장판사입니다. 네. 지판사는 강남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일찍 합격한 데다가 연수원 성적도 우수해서 주변에서 엘리트 판사라는 평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직후엔 이름이 특이해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중국인이 아니냐 이런 인신공격을 당했는데 이번에 구속 취소를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반대로 역전되게 됐습니다. 네. 지판사는 앞서서 형사 25부에 재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유한 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선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재민 기자 얘기는 잠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대통령실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오랜만에 활기를 띈 모습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비상대기 체제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제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를 찾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반응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대통령실은 환영과 안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검찰의 석방주의가 늦어지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전날 구속 취소 결정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석방 결정에도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참모들의 윤 대통령 예방도 당분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휴일인 오늘도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며 관저 경비 상황 등 윤 대통령 석방을 준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라 참모들의 공식 고자를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과거 전례와 규정에 따라 사후 업무 보고는 가능한 걸로 안다며 향후 대통령실 차원의 보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까지 SNS와 자필 편지로 목소리를 내온 만큼 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관저 정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건강을 챙기며 변호인단과 함께 헌재 탄핵 심판 대응에 주력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이 윤 대통령 석방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아린 기자,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여당의 첫 메시지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논평을 내고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이 탄핵 심판 과정에도 반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를 규탄하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과정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헌재의 평의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하라는 겁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내란몰이로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장을 냈는데요.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하지만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곧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앞서 윤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 건강 상태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서면서 조만간 예방 일정을 잡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린입니다. 네,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 낮부터 이어진 안국동 집회에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경희 기자, 야당 반응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 석방이 최종 결정되자 야당에선 내란 우두머리가 어떻게 다시 거리를 활보하냐며 국민 불안이 극대화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대신 내란 수계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면서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계에 졸개의 길을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차량에 탑승해 주먹을 불 끈지는 등 개선 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서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석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헌재 결정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야후당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안국동 일대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석방 지휘를 결정한 심우정 총장 본인의 자기 탄핵 선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실제 야권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예정됐던 오늘 밤 9시 의원총회를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1시간 앞당긴 8시로 조정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헌재 최종 판단 전까지 내일 의총을 열고 비상대기하기로 했고 심야 농성도 계획 중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1시간 전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치소 상황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윤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 석방되는 모습을 리포트로 만들었습니다. 52일 만에 풀려난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서 차량에서 직접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주먹을 불고 쥐는 이 특유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 고이동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 47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 사이에선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할 거란 예상과 달리 경호 차량에서 직접 내려 환한 얼굴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거듭 인사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습니다. 석방되는 윤 대통령 뒤에는 김성은 대통령 경호차장을 비롯해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박성민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의원들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3분 동안 약 100m를 걸어 나온 후 경호 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직접 밝히려 했지만 입장문으로 대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한다면서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원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구치소를 떠난 지 20여 분 만에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다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집회 도중에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참가자들은 만세를 외치고 윤 대통령을 맞이하자며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벌이던 광화문 세종대로에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집니다.
참가자들은 감격에 찬 듯 만세를 외치고 더 힘차게 태극기를 흔듭니다. 광화문의 힘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에 모여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즉각 석방! 즉각 석방! 즉각 복귀! 즉각 복귀! 또 검찰을 향해선 불법 구금을 책임지라며 즉시 항고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불법 구금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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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에도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참가해 윤 대통령 석방을 외쳤습니다. 이들 역시 대검찰청 앞에 모이자며 검찰의 석방 지휘를 촉구했습니다. 집회 끝난 다음에 서초동 대검찰청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며 집회를 마치고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젊은 2030부터 빨리 이동하세요. 관저 앞에서 대기할 수 있게.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서울 전역에 기동대 70여 개 부대 4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반대 측, 그러니까 찬성 집회에선 고성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검찰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은 헌재 앞 안국역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쪽에도 실시간으로 전달됐습니다. 모두 표정이 굳었고 정막 속에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긴급한 소식입니다. 검찰이 석방을 지휘해서 윤석열을 귀가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앞서 검찰 특수본 검사 이름을 부르며 즉시 항고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준 꼴이란 겁니다. 법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다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엔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내란범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종로를 거쳐 헌법재판소 주변까지 가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 탄핵 반대 집회에 앞서서는 민주당 등 야 5당이 개최한 범국민 대회도 열렸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데다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 의원 총동원령을 내린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무효 피켓을 든 지지자들을 격려합니다. 곧 석방 진서가 도달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고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따가 모시고 나올게요. 김기현, 윤상현, 이철규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들이 석방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마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도 여당 의원들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탄핵 심판은 위법하게 구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쓰레기 더미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등 야 5당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공동으로 장외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절차 논란은 윤석열 파면과는 100% 상관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존재 자체가 민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예정에 없던 연설에 나섰습니다. 내란을 군사반란이라고 지칭하며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탄핵 심판을 남겨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란 변수가 생기면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이후 여야는 모두 대검찰청을 찾아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하게 둘 수 없다며 즉시 항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 즉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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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특수본부장 등 검사들이 대검의 석방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대검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다며 유효기간이 끝난 내란몰이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승복해야 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정입니까? 민주당도 즉시 항고 피켓을 들고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만 불구속 재판을 받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을 석방해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것은 온 국민에게 다시금 12.3 내란 행위의 충격과 공포, 걱정을 다시 안겨주는 것이고, 일부 의원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나쁜 상사가 되지 말고 역사에 범죄를 짓는 악질적인 공직자가 될 것이 아니고 상식을 가진 국민 앞에 떳떳한 간부가 되고 공직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도착한 한남동 관저 분위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나원 기자,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경호 차량을 타고 관저에 도착을 했죠. 네, 조금 전인 저녁 6시 20분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자 지지자들은 연신 대통령을 연호하며 대통령의 석방을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청년 지지자들에 대해 언급해온 만큼 집회 주최 측은 청년들을 앞줄에 세워 윤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관저 앞 지지 집회는 어제부터 이어졌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담요를 덮고 이곳에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관저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아직까지 모여 있습니까? 네, 관저 앞은 물론이고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보기 위한 지지자들로 붐볐는데요. 지지자들은 석방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 등 구호를 외쳤고, 일부 지지자는 구치소를 향해 108배를 하며 윤 대통령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고 감사 인사를 하자 지지자들은 환호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지난해 12월 3일이었죠. 한 달여 만인 지난 1월 15일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건 1월 26일입니다. 이후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 오늘 석방되기까지 52일간의 일지를 최원영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지난 1월 15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당시 공수처는 3시간 만에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을 이송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1월 19일에는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지지자 86명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으로 6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56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했고 현재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이를 법원이 한 달여 만에 받아들이면서 어제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이 미뤄지면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된 지 하루가 지난 오늘 석방됐습니다. TV조선 최현행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정치권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차장 나와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52일 만에 나온 그 장면부터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권 쥐어 보이고 네. 미소를 보이고 또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건강 상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머리가 흰머리가 조금 있는 거 빼고는 예상보다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예. 표정도 상당히 밝아 보였습니다. 52일 만에 이제 어쨌든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당연히 그런 표정이었겠지만 저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얼굴과 이 어떤 제스처를 보면서 이 선거운동, 과거 대선 때 선거운동 했던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제스처라든지 주먹을 쥐는 제스처라든지 또 지지자들에게 2번씩 나눠서 그러니까 총 4번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였고요. 오늘 현장에서는 직접 얘기하진 못했지만 윤 대통령이 준비했던 메시지들을 보더라도 일단 상당히 본인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은 그동안 그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항상 그 옥중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해왔던 것들이죠. 이 미래 세대,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 대한 이 감사의 메시지도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도 좀 눈에 띄었고요. 또 이제 구속에 항의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분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도 좀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실제로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어느 정도 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메시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그 이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 심판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관저 정치라고 할까요? 예. 정치적 활동은 어떻게 할 걸로 전망됩니까?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어쨌든 그 여당 의원들이나 여권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보고받지 못했던 관련 업무 보고라든지 물론 현재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는 없지만 예. 비공식적으로 사후 보고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일단 집중을 하면서 중요 순간에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다만 그 메시지 수위가 어떤 수위냐, 어떤 수준이냐, 또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여권이나 야권에서 이제 그걸 바라보는 또 해석하는 것들이 조금 엇갈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탄핵 심판이 아직 결정이 나기 전이지만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권 주자들도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당 지도부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이 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석방 모습을 보면 주변에 이렇게 마중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당내 역학 구도에서 친윤계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구치소 앞에서도 윤 대통령 친윤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보였어요. 이제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더 힘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금 나와 있는 물론 이제 대선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나와 있는 이제 잠재적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친윤 주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제 비윤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 같은 뭐 비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평가받는 주자들도 있는데 아마 이런 인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정치적 입지가 아무래도 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까 이제 구치소에 나오면서 냈던 그런 메시지라든지 옥중에서 냈던 메시지라든지 그런 어떤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주로 낼 경우엔 아무래도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에 좀 계엄에 조금 반대했었고 탄핵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냈었던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보수 지지층을 또 겨냥해야 되고 중도층도 겨냥해야 되고 이런 아마 양쪽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어떤 전략적 행보나 이런 거에 선거를 대선이나 뭐 그런 어떤 행보를 앞둔 전략적인 행보에서 조금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탄핵 정국이 시작된 이후로 정말 매 주말 이 서울 도심에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윤 대통령 석방이 혹시 탄핵 찬성하는 지지자들을 좀 더 집결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뭐 당장 오늘만 해도 그 탄핵 물론 이제 탄핵 촉구 집회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탄핵 그 반대하는 집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뭐 또 메시지를 내고 또 그런 행보를 보일 때마다 아마 지지층 결집은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대로 야권에서도 그 여권의 지지층이 결집되는 반대 작용으로 아마 야권에서도 결집을 할 거거든요. 이제 오늘도 이제 장외 여론전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헌재의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헌재는 법리적으로만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장외 여론들이 헌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야 5당이 같이 집회를 공동 주최했는데 네. 민주당이 향후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라고 보시는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일단 메시지만 보면요. 상당히 검찰을 때리는 메시지들이 좀 많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는 이 검찰을 때리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헌재 결정에 이번 석방이라든지 구속 취소라든지 그런 결정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메시지에 아마 주력할 걸로 보이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중도 확장 전략, 우클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들에 대한 메시지를 좀 많이 냈는데 아마도 계엄 직후에서 냈었던 그런 어떤 좀 직접적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라는 거, 윤 대통령 정권을 왜 교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메시지를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해질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유튜브 출연 전날 지인과 통화하며 내란죄로 엮일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털어놓았던 육성을 TV조선이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유튜브 출연 당일에도 잡혀갈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 말대로 고교 동창이 양심 고백을 조언했던 거라면 왜 이렇게까지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건지 의문인데요. 유튜브 출연 직전 곽 전 사령관을 봤던 참모들의 증언을 윤동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참모들에게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일 오전 회의에 참석했던 참모 A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곧 잡혀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모 B씨는 야당 의원과 만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양심 선언을 굳이 할 거면 국회에 나가거나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시라고 했는데도 유튜브 출연 의지를 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까? 유튜브 하자고 누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당일날 민주당에서 항의 방문을 내려온다 그래서 참모 A씨는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불안해했던 게 의아했다며 누군가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특전사령부를 찾아온 김병주 의원이 불가피하게 보안 규정을 어겨가며 라이브 방송을 한 이유가 신변 위협 때문이라고 한 걸 두고도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이유는 혹시 특전사에서 또 신변에 저희들의 억류한다든가 안전에 위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모들은 이미 항의 방문 형식으로 오겠다고 사전 조율을 마쳤는데 왜 신변 위협을 느낀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대검찰청이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 포기하고 석방을 지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관련 소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정말 그 롤러코스터 같은 탄핵 정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하나씩 더해지고 있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 구속 취소도 김 교수님 예상하셨어요? 예상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큰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말하자면 반발을 하게 되는. 예를 들면 어떤 날짜로 계산했던 걸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런 어떤 그 인권적 차원에서의 뭐 저런 태도를 보이니까 전혀 새로운 어떤 그 국면들로 변화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현재로는 한편으로 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큰 환영할 만한 일이 됐습니다만은 향후 전국에서 이것이 과연 어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만 유리한 일인가 그런 부분은 또 다른 국면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헌재하고 어떻게 연관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이 이제 헌재와 연결지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탄핵 정국에서 헌재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국 상황에서 큰 변수가 하나 생긴 거는 맞다고 보시죠.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큰 변수라고 생각하시는지 정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그 지규현 그 부장판사가 잘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범죄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거든요. 그런데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해서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저렇게 설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구속 취소가 마땅하다. 거기에다가 과연 열흘이라고 하는 10일이라고 하는 구속기간 내에 기소가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었거든요. 전혀 자신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공수처장이 오동훈 처장인데 오동훈 처장이 뭐 변호사 하던 사람입니까? 검사 하던 사람입니까? 판사를 부장판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은 판사를 30년 가까이 그 이상 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나 헌재가 제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수사를 갖다가 하고 헌법 재판을 하고 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법원도 못 믿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구속 취소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문을 그런 의혹을 지규현 부장판사가 완전히 깨주면서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를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다 지규현 부장판사들보다 판사보다 다들 선배 아니겠습니까? 후배의 저런 모습에 움찔하면서 아주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몇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어제 그 파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석방 직후에 낸 메시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에 이렇게 바로 메시지를 낼 것을 예상한 분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뭐 좀 요약해 보면 재판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교도소를 나오면서 바로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걸어서 한 100m를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또 어제 속보로는 어제부터 나왔습니다만 속보 나오자마자 다 석방될 걸로 다른 사람들이 전문적인 걸 몰랐기 때문에 어제 밤부터 이틀 동안 계속 지지자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사실은.
오늘에야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감사의 마음, 또 본인이 거기 가 계시는 동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어떤 그 자기를 지지해 왔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얘기 중에 하나는 그전에는 어쨌든 뭐 내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요 종사자가 다 구속된 상태에서 우두머리를 어떻게 구속 안 시킬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오늘 먼저 대통령께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주요 종사자들 많은 그분들을 더 이상 구속시킬 수 있는 정당성이 어디 있느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연관돼서 오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에 대해서 이 오늘 재판부의 결정, 어제 재판부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헌재에서 자기 변론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대통령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먹도 들어 보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손도 들어 보이면서 한호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 변호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헌재의 변론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 집중된 것이 헌재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보석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속 취소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가 됐습니다만 행위의 제약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인으로서의 윤석열은 아무런 그 제약이 없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인가요? 그때 체포가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연히 석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는가?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구속기간이 있는데 그 구속기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에서 6개월을 더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7월 중순 정도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런 구속 취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때 7월 초 정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될 건데 근데 그때 어떤 조건으로 석방이 될 거냐? 보석으로 석방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보석할 경우에는 이런저런 조건들이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100% 많은 그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던 건데 그런데 이번엔 아예 구속이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없는 거고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속이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수사가 불법적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막무가내로 불법적으로 감옥에 가둬놓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50일 넘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그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일과 관련된 공수처부터 해가지고 검찰청에 모든 관련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법률가로서 좀 여쭙고 싶은 내용이 어쨌든 지금 24시간 넘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었고 대검 지휘부가 석방 지휘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특수본이 좀 반대해서 그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지금 다 보도가 되지 않았으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에서 이런 명령 불복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 좀 보시는지. 이거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93조에 그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97조에 보면은 사항에 검사는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냐면은 2012년도 판례인데 옛날에는요 이 똑같은 규정이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있었어요. 그때 뭐와 관련된 것인가?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법원에서 했을 때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101조 3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피고인들의 그 권리를 현저하게 피의자의 권리나 피고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다 해가지고 위헌 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했는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더 위헌이 아니겠습니까? 구속 취소가 더 중요한 겁니까? 구속 집행정지가 더 중요한 겁니까? 이거를 검사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건 제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박세현 고검장을 비롯한 이 특수본에서 자신들이 실수한 것을 어떻게든 면해 보려고 즉시항고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부담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여권 정치인들이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뭐랄까 정치인들이 결집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까요?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보다 중립지대에 있는 오세훈이나 오세훈 시장님이나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탄핵의 결정에서 많이 또 갈라지겠죠. 인용이 됐을 경우는 대통령이 아무래도 어떤 분위기가 다시 조기 대선 분위기로 넘어가면서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됐을 경우는 대통령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해진다고 보여지고, 또 대통령께서 마지막 변론 때 말하자면 헌법 개헌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태라면 뭐 1년 반이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정리를 하든 뭐 앞으로 남은 임기를 하든 간에 대통령 중심의 어떤 구심점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뭐 실제로 탄핵이 만약 기각될 경우에는 조기 대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2심 또 대법원 판결까지도 결과적으로 나고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재임할 수 있는 가능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상황이 빚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윤 대통령의 석방과 헌재의 선고는 별개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향이 있는 겁니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면 아무리 법리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8대0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오히려 그 기세가 그 탄핵에 반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교수님이 두 분 계세요. 첫 번째 누구냐? 중앙대학교의 이인호 교수님. 왜냐하면 그분이 40여 개 권한쟁의 결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 청구인 적격이 잘못됐다. 그거를 이인호 교수님이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누구냐? 허영 교수님이거든요. 저도 허영 교수님 책 보고 공부했지만은 허영 교수님은 헌법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허영 교수님이 10가지 이야기를 딱딱딱 들면서 그러면서 이 재판은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던 차에 이번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공수처의 그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자세하게 밝혔단 말이에요. 저도 재판부 설명 자료 봤는데 단순히 시간 계산만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다라는 뉘앙스, 강한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유력한 증거가 뭡니까? 그거는 수사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수사 기록은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해서 취득한 그런 수사 기록이고요. 이게 형사재판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로만 봐도 각하될 사유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들은 이게 과연 이게 인용이 되어야 할 그런 재판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 마음이 기울 수도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 결정으로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공수처를 또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공수처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그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뭐 비판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촘촘히 잘 짜여져서 지금처럼 사법 체계에 혼란이 없어야 되는데 그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혼란 아닙니까? 수사권에 대한 조정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권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경찰밖에 없단 말이죠. 경찰밖에 없으면 경찰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무리하게 공수처가 주도하면서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단을 만들었냐라고 하면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데다 공수처장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뭐 영장 쇼핑과 관련해서 혹은 뭐 거짓말 여부까지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됐든 다음 정부에 있어서는 공수처를 그냥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존폐의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문정거라고 하는 헌재가 썼던 공수처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 자체를 다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와 마찬가지인 재판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11번의 실질적인 헌재의 전인 출석의 정인 증거 재판 기록만 가지고 단기적인 결정을 낼 것이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가 1, 2주 정도 더 논의 평의를 더 지연시켜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저희 TV조선 뉴스7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정민준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이 됐죠.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 자세히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와 국민의힘 지도부 등에도 감사를 표했는데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12문장의 짧은 입장문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에 머무르며 변호인단과 함께 이 헌재 탄핵 심판 대응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실이 오래간만에 이제 활기를 띈 모습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대통령실은 환영과 안도의 반응을 먼저 보였습니다. 이 검찰의 석방 지휘가 늦어지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전날 이 구속 취소 결정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석방 결정에도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이 참모들의 윤 대통령 예방도 당분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은 내일 정진석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로 100가구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새 피해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정부는 피해 마을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 공군 참모총장은 오늘 주민들을 직접 찾아 사과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주택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집안에는 부서진 집기들이 나뉜 겁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로 공식 접수된 피해 사례는 99건으로
전날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수도관이 파열되고 화장실 곳곳이 부서진 겁니다. 변기 그 물통 뚜껑 그게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막 깨져가지고 그 위에 온수호수가 터져갖고 나 가서 보니까 그냥 물이 그냥 튀어나와갖고. 공군 참모총장은 주민들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재발 방지와 명확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의 말씀을 잘 전달을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폭격대가 떠올라 주민 95%가 이주를 원할 정도라며 여전히 고통을 호소합니다. 비행기가 맨날 어떻게 살아요? 놀라서 못 살아요. 무슨 소리만 나면 나중에 겁이 나가지고 진짜 무서워 아주.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고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아 최고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의 비호감 이미지 탓에 테슬라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반테슬라 시위가 번지고 있고 테슬라 관련 시설의 방화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테슬라 판매량도 급감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테슬라 매장 앞에 모여든 사람들.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He's not running anything through Congress. He's just arbitrarily picking government offices and using untrained staff members.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매장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벌어지거나 충전소 방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To stop Elon, stop this terrible tearing up of our government. And get things back to normal. 유럽에서도 머스크의 비호감 이미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트럼프 취임식에선 유럽에서 금기시되는 나치 경례 제스처를 한 데다 독일 등 유럽의 극우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반감을 샀습니다.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making it happen. Thank you. 런던의 버스 정류장에 머스크를 나치로 비유한 포스터가 붙어 있는가 하면 프랑스에선 테슬라 대리점 방화로 차량 1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유럽 내 판매량도 급감했는데 독일에선 판매량이 1년 새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눈비 소식 없이 날이 한층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오늘보다 더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은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가 남는 곳이 있겠고 모레도 탁한 대기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까지 영남과 제주에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청주 0도로 오늘보다 낮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가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레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8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